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홀어머니를 둔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어요. 남편과 제 사이에는 딸아이 하나가 있고요. 태어난 지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혼자 사셨어요. 남편이 서울로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면서 어머니를 서울에서 모시겠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서울엔 친구도 없고 사람도 많고 복잡해서 싫다며 거부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 결혼 이후에 남편이 한 번 더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며느리도 생겼으니 서울로 가서 함께 사시는 게 어떻겠냐 물었고, 저도 그때는 시어머니의 성격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 저희랑 살아요 라고 남편 말을 거들었습니다. 이게 아주 바보 같은 짓이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여기 있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하면서 괜히 자기가 올라가면 너희들만 고생한다며 한사코 거부하셨죠. 어머니는 참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전화드리면 전화 안 해도 되니 너 볼일 보라며 빠르게 끊으셨고, 명절 때 내려가는 것도 먼 길까지 왜 오냐고 다음부터는 안 와도 된다고 그러시면서 항상 저희를 생각하고 배려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어머니가 넘어지셔서 다리를 다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너무 놀래서 바로 어머니 댁으로 내려갔고,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니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죠. 저희도 다친 어머니를 혼자 두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아서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게 됐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저희 집 근처 큰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입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조금 쉬면 되는데 무슨 큰 병이라고 이렇게 큰 병원 와서 검사하고 입원까지 하냐고 하셨죠. 이게 돈이 더 얼마냐고요. 저는 아이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하루 종일 어머니 병실에 있을 수가 없었고 간병인을 두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간병인을 구해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는 너희들이 돈이 어딨냐며 거절하셨지만 그래도 저희가 끝끝내 우긴 끝에 간병인을 구해드렸죠. 그런데 처음 구해드린 간병인분이 일주일도 못 버티시고 저한테 전화하셔서는 간병일 생활 오래 했지만 이렇게 별난 할머니는 처음 본다면서 못 해먹겠다고 하셨고 일주일치 금연만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 천사 같은 어머니가 대체 뭐가 별나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저 이분이 좀 끈기가 없는 분인가 했죠. 그리고 어머니께 전화해서 간병인 분과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어머니는 간병인이 잘 챙겨주지도 않고 너무 별로더라. 간병인 필요 없으니 그냥 냅두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어머니가 간병인 필요 없다고 해도 어떻게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를 그냥 두겠어요. 제가 매일 병원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간병인을 또 구해드렸고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이때 좀 눈치를 챘어야 했었는데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어머니는 퇴원을 하게 되셨고 병원 통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기에 저희 집에 모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워낙에 저희를 배려해 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집에 오시면 아이랑도 놀아주시고 조금은 편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퇴원하실 때 남편은 회사 일을 뺄 수가 없어서 제가 아이를 데리러 모시러 갔고 그렇게 함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오시자마자 냉장고를 열어보시고 냉장고가 이게 뭐냐며 살림을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고 간섭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밥이나 제대로 얻어먹고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고요. 저는 평소에 알던 어머니의 모습과 조금 달라서 당황했지만 어머니도 이런 면이 있으시구나 하고 그냥 넘겼어요. 오전 시간에 퇴원을 하셨기 때문에 점심을 먹어야 했는데 제가 차려드린다고 하고 어머니는 쉬시라고 했죠. 그리고 어제 저녁 남편과 먹다 남았던 찌개와 반찬들을 꺼내고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찌개를 한번 떠먹어 보시더니 이것도 음식이라고 했냐며 맛이 왜 이러냐고 하셨죠. 그러면서는 도저히 못 먹겠다 하시면서 숟가락을 쾅 하고 내려놓으셨고 큰 소리에 놀라 자고 있던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우는데도 어머니는 우리 아들은 이런 맛 안 좋아하는데 결혼하다니 애가 말랐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시며 계속 잔소리를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 입맛에 안 맞으시냐고 애기 아빠는 항상 밥 2공기씩 먹는다고 하며 아이를 달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심각성을 못 느꼈던 거죠. 어머니는 또 계속해서 아이가 오니까 우리 아들은 아기 때 한 번을 울지 않았는데 걘 누굴 닮아서 그렇게 목청이 크고 시끄럽냐? 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 소리에 계속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어머니 말을 무시하고 방에 들어가 겨우겨우 아이를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주방에서 뭔가 분주히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를 진정시키고 다시 재워놓고 밖으로 나가보니 어머니는 제가 한 찌개며 반찬이며 다 버리고 계셨죠. 저는 너무 당황을 했고 아무리 입맛에 안 맞으셔도 아깝게 왜 다 버리시냐고 했죠. 어머니는 이런 건 음식도 아니라며 당장 마트에 가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자고 있는데 어떻게 마트에 가냐고 했더니 자고 있음 깨우면 되지 않냐? 시애미가 말하는데 너 왜 자꾸 그렇게 토를 다냐? 고 하셨어요. 저는 갈수록 어이가 없었고 제가 끝까지 마트에 못 가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결국 혼자 마트에 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나가고 얼마 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는 다짜고짜 저한테 소리를 질렀죠. 당신 대체 뭐하는 사람이냐면서요. 저는 시어머니의 다른 얼굴을 본 것만으로도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그런데 남편까지 전화해서 갑자기 호통을 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고 황당했어요. 그래서 대체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글쎄 시어머니가 혼자 마트에 간다고 나가셔서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애미가 밥을 차렸는데 상한 찌개와 반찬들로 자기를 차려줬고 맛없으면 먹지 말라며 먹던 음식을 뺏어서 다 버리고는 아이 자는데 시끄러우니까 나갔다 들어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진짜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저는 있었던 일을 설명했고 남편은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버릇없이 그러냐고 안 되겠다며 시어머니를 설득해서 통원치료가 끝나도 모시고 살아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정신교육을 시켜야 한다. 나 뭘 하나? 저는 어떻게 시어머니 말만 믿고 내 말을 못 믿을 수가 있냐고 했지만 이미 남편은 제 말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집에 가서 보자며 남편은 전화를 끊고 그때 장을 보고 시어머니가 돌아오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나가서 어머니 왜 애 아빠한테 전화해서 거짓말을 하셨어요? 제가 대체 언제 그랬는데요? 했더니 시어머니는 누가 네 말을 믿어준다니? 결혼하니까 네 거 같지? 우리 아들은 내 편이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순간 소름이 쫙 올라오더군요. 벙쪄있는 저를 두고는 주방으로 가서 온갖 식기들과 양념들을 꺼내시고는 본인이 편한 위치로 바꾸셨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요리를 시작하셨어요. 그때 제가 시어머니를 보고 느꼈던 감정은 정말 영화 미저리에 나오는 사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던 간병인 분들한테도 항상 이런 식으로 대하셨겠구나 하고 그제야 이해가 갔죠. 저는 저에게 더 큰 시련이 오기 전에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고 요리에 정신 팔린 시어머니 몰래 아이 용품만 조금 챙겨서 집을 빠져나왔어요. 저는 그대로 친정으로 향했고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고 친정엄마가 많이 놀라셨지만 저는 엄마 집에 가니까 그나마 살 것 같아지더라고요. 밥을 못 먹었다고 하니 엄마는 밥을 차려주셨고 제가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게 아이도 봐주셨어요. 그리고 밥을 먹고 있는데 남편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엄청나게 오더군요. 뭐 예상 못했던 바는 아니니 그냥 무시하고 밥 먹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체할 것 같으니 다 먹고 얘기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다 말했고 엄마는 시어머니 완전 정신병자 같다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며 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저는 일단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고 그날 밤 남편과 시어머니가 굳이 저희 친정집으로 찾아오셨고 시어머니는 또 가증스러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오해를 했고 제가 유난을 떠는 거고 버릇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미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엄마가 그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셨겠어요? 사돈, 지금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디서 연기를 하세요? 말도 안 되던 짓을 본인이 저지르셔놓고 이게 뭐하는 짓이세요? 아니 이렇게 교양도 없고 정말 이상하신 분이시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 평소에는 저런 말씀 절대 못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순하기만 하신 분이었는데 자식 일이다 보니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저조차도 처음 보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 얘기를 들으신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오나 봤더니 순식간에 그 천사의 가면을 벗어 던지시더니 저희 엄마의 머리 끄댕이를 잡으시더군요. 그렇게 두 어머니의 싸움은 번졌고 저와 남편은 두 분을 뜯어 말리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뒤에 두 분은 절대 화해는 못하겠다 하시면서 이혼시키자고 합의하시더군요. 저와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두 분이 이러시는 걸 보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 남편이 한마디 하더군요. 장모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저희 어머니 말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상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굉장히 저도 불쾌하네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미친,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이놈은 정말 남의 편이라는 남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저는 시어머니에게 쉬어빠진 음식을 주는 그런 년이라는 거잖아요? 혼자 어이가 없어서 웃었더니 시어머니가 남편이 저보고 미쳤냐고 난리길래 응, 미쳤다. 네, 미쳤네요. 그렇게 둘이 서로 믿고 신뢰하시니까 영원히 둘이 사세요. 원하시는 대로 이혼하도록 할게요. 라고 했네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혼인기간이 길지도 않으니 이게 제일 낫다고 하더라고요. 자식 누가 키우냐로 한번 말은 했는데 남편도 자신 없는지 포기하더군요. 이런 인간이랑 결혼한 제 자신이 참 누굴 탓하겠습니까? 그래도 미저리 영화 속 시어머니 같았던 그 여자를 다시 안 봐도 된다 생각하니 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